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블루스 혁신자치유치원의 특별할 것 없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방영했던 TVN에서 방영한 우리들의 블루스란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에게 굉장한 울림을 줬던 드라마라고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드라마에서 블루스는 서민의 음악이라 서민들의 이야기를 한국 음악처럼 들려주고 싶었다는 작가의 의도처럼 저희는 오늘 두루유치원과 소담유치원이 서로 떨어져 있지만 서로 얽혀져 있고 연결되어 있음을 옴니버스 형식의 이야기로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드라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 다들 행복하라. 교육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행복하길 바라며 저희의 순서는 두루유치원 브이로그와 그리고 또 음악과 함께하는 사연 썰풀리, 그 다음 소담유치원 브이로그, 마지막으로는 혁신자치유치원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이라는 주제로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입니다. 먼저 두루유치원에 특별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또 특별한 두루유치원의 하루 일과를 브이로그로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영상 보실까요? 오늘 너무너무 날씨가 좋네요. 집에 가야겠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브이로그 찍고 있어요. 뭐 하세요? 오늘 애들이랑 꿀물 먹으려고요. 컵 시키고 있어요. 맛있겠다. 쭉 갔다 와서 먹으려고요.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또 브이로그 찍고 있어요. 선생님 끝으로 갈수록 그 메기가 나오는 거 보고 근데 아들 앞에를 보지 말고 맥이 나오는 거 보고 나는 거야. 하지마. 얌얌. 가려야겠다 얼굴. 왜 찍어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여주려고 찍는 거야. 안녕하세요.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에 손 들어가지고 응. 몇 명인지 하는 거 어때요? 아, 갈 거야?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나 이거 못 찍어요. 안녕 선우야. 근데 나 글자 못 써요. 지금 저 이름 썼어요 저쪽에? 아니 이준이 이름은 없는 것 같아 아직. 아직 그냥 선우야 나 갈 거야 안 갈 거야? 안 갈 건데. 그러면 순가만 챙기세요. 아, 다 잠바 입었어요. 나도 저래 이거 가방에 넣을게요.
신기하다. 나무가 진하잖아. 연해. 생겨가지고? 왜 그래? 물고기가 있어. 물고기가 있대. 이거 대나무야? 대나무네? 잠깐만. 아까 전에 기어다니는 여기 생물이 있었다고. 저봐. 그건 가오리겠네. 야, 가오리가 어떻게? 여기 깨끗한데. 잠깐만. 그치? 응. 그럼 우리 눈에 바로 코이가 있어? 이 생물체 보이지? 어? 그러게. 이 생물체. 움직이는 생물. 너 잡았어. 야야 그거 숫자 다 채워지면 찍어. 한산 술래. 허윤아. 맞아. 우리 사진 어떻게 봐야 되지?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그것도 이제 좀 이 기능 안에 좀 도와주고 있어. 요소를 정정해 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좋은 작품은 중요한 핵심을 못 박아서 강조하는 반면에 팽팽한 정적인 힙사의 분위기를 창조해서 여자의 집중력을 전달하고 싶었던 거. 이 여자의 모습 중에서 새로운 교육 안에서 생활하는 게 어린이들에게는 또 즐거운 배움, 놀이도 주고 또 즐거운 행복한 성장도 주지만 단순히 노는 것에서 벗어나 어린이는 또 어떠한 배움을 얻는지 우리는 늘 고민하잖아요. 그런 각각의 배움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넘어서 소담은 무엇을 가르치고 또 어린이들은 또 어떻게 배우는지를 우리가 또 그런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소담의 교육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소담 교육과정의 내용이 궁금해진 거죠. 또 더불어서 이 자유로운 배움이 계속 유지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소담 공동체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방향 또 체계가 있으면 전입한 교원이나 새로 오신 학부모님들과 어린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과 방향을 담는 게 교육과정일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달래 선생님께서는 소담 유치원의 배움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교육의 효과가 있는지 가시화하는 것이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작년부터 소담 교육과정에는 무엇이 담겨야 하나? 소담 유치원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안내해 줄 수 있을까를 정말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소담의 배움과 방향을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 교육과정 체계화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자치학교 과제 또한 교육과정 체계화더라고요. 그렇다면 교육과정 체계화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것은 추측일 뿐 저는 아직까지 체계화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체계화란 뜻을 검색해 보면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낱낱의 부분이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 통일된 전체로 됨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쩌면 교육과정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그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처럼 학제나 편제를 좀 촘촘하게 짜고 거기서 해야 할 것들을 계획하는 게 교육과정일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방향의 체계화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소담 유치원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아이디어 중심으로 운영되던 이 시기를 넘어 소담 유치원에 누가 와도 적응할 수 있는 방향, 길 그런 게 좀 체계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필요한 일임에는 충분히 이해하나 참 쉽지 않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언젠가는 소담 유치원을 떠나야 되고 또 소담 유치원의 어린이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 자유롭게 노는 문화,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책임지는 그런 문화가 좀 유지되길 바라서 저는 좀 소담 유치원만의 견고한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요. 그렇다면 그런 문화는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린이도 변하고 교직원도 변하고 학부모도 변하는데 배움이 늘 그대로일 수 있을까? 제가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이제 도전했던 2016년부터 교실의 문화는 매해 달랐고 어린이들이 펼친 놀이 또한 달랐거든요. 네, 소담에도 처음에는 좀 더 자유로움에 대해서 집중했지만 자유로움을 같이 한번 행하다 보니까 소비되는 어떠한 행태 또 그리고 책임지고 절제하는 태도나 생태적 관점으로 생각하는 교육적 시선이 조금 방향이 변하고 있거든요. 사실 생각해 보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엇인가 시도해 볼 수 있는 학교가 자치학교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소담이 추구하는 교육과정 체계화는 어떤 의미일까를 좀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달래 선생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교육과정 체계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너무나 이렇게 혼란스럽다 보니까 제가 이제 유치원 내에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선생님들 또 만나는 모든 분들과 이런 고민들을 함께 나눴는데 그때 나눴던 이야기 중에 마음에 남는 이야기가 있어서 공유하고 싶습니다. 놀이와 배움을 이어가면서 우리는 현상을 바라보는데요. 아이들에게서 현상을 보고 각자의 배움을 확인하게 됩니다. 발견한 배움을 분류하고 유목화하는 그런 과정이 교육과정 체계화의 한 발걸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고민하는 과정, 정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에게서 일어나는 배움은 이렇다라고 정의할 수 있고 우리의 교육의 목적은 이런 것이다라고 조금씩 더해가는 과정이 교육과정 체계화라고 그때 강창한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실에서 발견한 배움들을 학급의 교육과정으로 하고 또 학부모 다모임, 교직원 전학공, 교원 협의, 학부모와 이루어지는 모든 소통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배움으로 이어가는 과정이 교육과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저 나름대로 정리한 거는 소담의 구성원이 서로를 잇고 아이들에게서 배움을 찾아 나가고 현재 소담 유치원 어린이들은 무엇을 배우는구나. 지금 우리의 교육적 효과는 이렇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고민할 수 있는 문화가 교육과정 체계화를 이루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사는 연구하고 계속 성장해야 되는 틀림없는 존재이고 체계화는 처음에 추측했던 것처럼 무엇인가를 정리하는 문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건 소담이 소통하는 과정이고 연구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저는 소담이 자치유치원을 선택한 이유가 교육과정 자율성을 위해서였거든요. 그래서 소담이 지금처럼 의견을 나누고 자유로운 토의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화가 굉장히 잘 유지된다면 소담 유치원의 교육과정은 늘 그때 그 구성원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배움들을 교육과정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게 우리 삶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요. 소담 유치원 미래가 아주 밝죠? 네, 그리고 끝으로 늘 저는 이렇게 고민하고 삽니다. 이제 저의 고민이 아까 계속 교사는 연구해야 하는 존재임이 틀림없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교사는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걸 뜻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이 저한테 정말 즐거움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또 학교 앞에 보면 현판으로 왜 학생이 시민으로 탄생하는 곳이란 현판이 있잖아요. 근데 전 학생이 아니라 교사가 시민으로 탄생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시민 의식이 높았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성장의 과정이 너무 즐겁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한 또 불안과 두려움,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부담으로 다가오는데요. 근데 아마 저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지 않을 것 같아요. 모두가 다 그런 부담을 지니고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노래를 선정했습니다. 정키의 부담이 돼. 네, 음악 주세요. 나에겐 그 모든 게 더는 너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로 남아 내겐 그 모든 게 다 부담이 돼 네, 손달래 선생님의 솔직한 고민과 노래 선물 감사합니다. 저도 손달래 선생님처럼 교육 과정에 대한 고민에 큰 공감을 느꼈고요.
그리고 마지막 노래 가사처럼 부담이 되는 느낌을 받은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첫 순서부터 공감을 불러일으킬 썰풀리 사연이었습니다. 다음 선생님의 고민도 아마 현장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많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두루유치원의 박세영 선생님께서 놀이와 배움이라는 주제로 아이들이 잘 배우고 있나, 나는 잘 가르치고 있나에 대한 고민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쩌다 혁신유치원에 간 박세영입니다. 네. 네. 저 손달래 선생님이 아까 그 교육 과정에 대한 고민을 잘 들었는데 저의 고민과도 조금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저의 고민은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정말 잘 배우고 있나? 나는 또 잘 가르치고 있나? 이런 고민이에요. 너무 어렵죠? 근데 모든 분들이 다 하고 계신 고민인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서 유치원의 놀이를 보면서 아이들이 진짜 잘 배우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아이들이 잘 배우고 있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육 내용과 연결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교육 방법과 연결되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잘 배우고 있나 하는 질문은 교육 과정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네. 교실에서 아이들이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의 놀이를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지금 아이들이 뭘 배우고 있지? 아니면 어떻게 배우고 있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좀 혼란스러울 때가 저는 있거든요. 이게 뭘 배우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뭘 배우고 있는 과정인 건지 아니면 저기에 배움이 있나? 진짜?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왜 저런 놀이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네, 저도 진짜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이 옆에 있는 친구를 이유 없이 툭툭 건드리면서 그거를 놀이라고 부를 때 저런 경험도 아이들한테 어떤 배움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박세영 선생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떨 때 좀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종이를 계속 찢는다거나 의미 없는 낙서를 계속 한다거나 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 저희 반에 이제 컵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색깔이 있는 모든 물체를 들고 와서 그 물체를 천천히 색을 추출하는 놀이가 되게 유행처럼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실험을 해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반복될수록 저게 배우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저기에서 애들이 뭘 배울까 도대체? 근데 그런 놀이는 왜 재밌는지는 조금 알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저도 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런 놀이를 하면서 물체가 서서히 변화가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희 예전에 왜 돌로 막 부셔서 돌을 가루로 만드는 놀이를 많이 했던 것처럼 그런 놀이 자체를 즐겨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옛날에 그런 놀이 많이 했잖아요. 그 돌가루를 밀가루라고 하고 그 빨간 돌은 고춧가루 이런 놀이 많이 했었잖아요. 아이들도 그 물에 있는 물체들을 막 이렇게 색을 추출하면서 그 오묘한 색을 막 주스라고 표현하면서 주스 가게 놀이로 연결시키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주스 가게를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놀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행위 자체를 되게 즐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교육이란 좀 언제나 어떤 목적성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의도성을 가져야 될 것 같은 이 선생님의 마음에서는 그 장면이 좀 불편하게 보이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런 놀이도 아이들이 경험하면서 충분히 즐기고 그 모든 게 다 배움의 과정인 것 같은데, 저희가 정의할 수 없는 놀이 속에서도 아이들이 충분히 배우고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박세영 선생님의 고민을 들어보면 그런 놀이에서 무엇을 배우든지 어떻게 배우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배움이라는 게
고정적인 틀이 있고 거기에 아이들의 놀이를 좀 맞춰보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뭐 배움, 혁신, 돌봄, 교육과정 이런 말들이 엄표에 머물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가 없어진 채로 관념적인 것만 좀 둥둥 떠다니는 걸 우리가 어떻게든 그 가까이 가려고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의 배움은 아이들의 실제에 있는데도 좀 관념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가진 놀이라는 관념 안에서 아이들이 놀았으면 하는 생각을 내심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의도하진 않았는데 그런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배웠으면 하는 내용이 있었고 그게 좀 가르칠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시사적인 문제를 다루는 만화 이야기를 조금 언급하고 싶은데 어떤 아이가 친구에게 난 우리 집 개가 휘파람 부는 걸 가르쳤어 하고 자랑하니까 그 친구가 응? 난 너희 집 개가 휘파람 부는 걸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내 개가 우리 집 개가 휘파람을 배운 게 아니라 내가 가르쳤다고 이렇게 하는 만화 컷이었는데 이 이야기는 가르침과 배움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잘 드러내 주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가르치는 내용과 방법이 따로 있고 아이들이 그렇게 놀아주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교육적인 그 무언가를 계속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벗어나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놀이를 통해 배운다라는 환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놀이의 사례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래서 좋은 놀이, 나쁜 놀이, 안 좋은 놀이 이런 것들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이제 좋은 교육을 소개하는 방식은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루유치원의 놀이 사례도 좀 이런 식으로 소비될 때가 저는 좀 속상하거든요. 뭐 아이들이 두루유치원 아이들이 이렇게 놀았다고 하면 뭐 긍정적인 시선과 부정적인 시선이 동시에 존재해요. 어떤 면에서는 저게 놀이냐 도대체 저기서 뭘 배우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저게 모델이구나 아이들은 저렇게 놀아야 하는구나 하고 똑같은 놀이를 아이들한테 제안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데 그런 거는 저희가 원하는 놀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의도했던 것도 아닌 것 같고 거기에는 좀 맥락이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놀이를 너무 추앙하는 분위기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뭐 놀이가 꼭 확산되어야 한다거나 놀이가 굉장히 중요하고 교사는 개입하면 안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치원이라는 공적인 영역에서 무엇보다도 해야 되는 것이 교육적인 것이기 때문일 거예요. 놀이 중에는 뭐 교육적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네. 근데 이것에는 교육이나 배움에 대한 패러다임이 물론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패러다임을 다 부정하고 0에서부터 새로운 탑을 쌓는 전환이 아니라 전통적인 교육을 딛고 그 위에 새로운 무엇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잘 배웠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잘 배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지 좀 궁금해요. 저는 평가인 것 같아요. 네. 두루유치원의 좀 아이들의 평가 사례를 소개하자면 아까 희은 선생님이 만든 브이로그에도 나왔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놀이를 기록하는 유아 평가의 방식이죠. 두루유치원의 놀이 기록은 저는 개인적인 의미에서는 권한 이양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의 평가를 보통 교사들이 하죠. 가르친 사람이 평가한다라는 것도 예전에는 되게 혁신적인 이야기였다고 해요. 근데 지금 그걸 배운 사람이 스스로 평가한다로 바꾸는 거죠. 평가란 어떤 기준을 두고 대상을 판단하는 일이라는 정의에 따르면 교사가 아이들을 교육적 기준에 두고 판단하는 일이 되겠지만 그 권한을 아이들에게 주는 거죠. 잘 배웠는지 스스로 가장 잘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오늘 있었던 의미 있었던 것에 대해서 스스로 되돌아보라고
이제 그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죠? 그 권한 이양이라는 뜻의 권한을 아이들한테 준다는 것에 있는 것 같아요. 아, 왜 권한을 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교사가 권한이 주는 것이 문제인 이유는 교사가 가진 권한을 아이들에게 준다면 교사의 권한이 없어진다는 거. 그게 문제인 거죠. 아, 박세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을 준다는 의미로 생각을 하게 될 때 아이들한테 권한을 다 주고 나면 교실에 있는 교사는 그러면 내가 교실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고민이 당연히 들죠. 네. 제가 아이들의 학습자 주도성을 인정하고 자율성을 한다고 했을 때 또 그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교사는 뭐 하지? 이런 질문이요. 권한이라는 것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권한이 만약에 이동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양도할 수 있고 또 분배될 수 있는 것의 성격이라고 하는 점은 큰 딜레마를 발생시키는 것 같아요. 아까 같이 그럼 교사는 뭐 해? 이런 딜레마요. 네. 그런데 그냥 그 권한이라는 것이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 하면 그 성격을 부정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되게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이 제가 작년 온두르 학교 때 행위 주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의 발현된다고 했다가 발휘된다고 했다가 행위 주체성을 가진다고 했다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그때 그 순간에 엄청 헷갈렸던 거죠. 그러나 아이들과 이제 놀이 기록을 해보면서 느꼈던 것은 교사의 주도성과 아이들의 주도성은 같이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네. 어느 한쪽으로 몰려서 이렇게 양도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같이요. 아이들의 주도성은 교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아이들이 갖고 있었고 그것을 뭐 교사나 친구 아니면 물질들과 같이 그 물질의 주체성과 경계 없는 덩어리로 같이 뭉쳐서 발현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우리에게 되게 섬과 같은 자아는 없다라는 거 그런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답을 삼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는 비화 없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프레이리의 말처럼요. 그래서 배움은 관계이고 공동체라는 리추얼로 결국은 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럼 세영 선생님 우리 좀 정리하는 질문을 제가 드리자면 학습자 주도성을 전제로 하고 있을 때 교사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사는 아이들이나 놀이를 의식의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의식하는 자신을 인식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의 놀이를 보면서도 그 아이들의 놀이를 보는 우리 자신을 계속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너무나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손달래 선생님도 저랑 되게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의 고민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지만 조금씩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을 잘 표현한 노래를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제목은 너의 의미입니다. 너무 유명한 노래라서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 가사 중에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라는 노래 가사가 딱 아이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놀이에서 교육적 의미들을 막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선생님들을 표현한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요. 아이들의 모든 것은 정말 수수께끼 같은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쓸쓸한 네 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박세영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고민을 듣고 노랫말에 집중해서 노래를 들어보니까 가사가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노래가 가을과 참 잘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고민에 대한 이야기와 노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썰플리의 세 번째 사연인데요. 혁신 유치원인 두루 유치원의 첫 발령을 받아서 교직 생활을 시작하신 김희은 선생님의 고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 유치원 김희은 선생님은 안전한 환경과 실행 연구자로서의 교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혁신학교 도리유치원의 신규 교사로 떨어진 두 달 간선 김희은입니다. 옛날에 제가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학생이었을 때는 선생님들이 다 정형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수학 선생님이든 국어 선생님이든 다 공부를 좋아하시고 연구하시기를 좋아하시고 늦은 시간에 학교에 가면 왠지 학교에 머물러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존재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막상 교사가 되어 보니까 선생님들 사이에도 정말로 다양한 인간 군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유치원만 해도 아이디어 뱅크이신 선생님도 있고 참 꼼꼼하신 선생님도 있고 잘 노시는 선생님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별명이 경주마인데 4시 40분 딱 이렇게 퇴근 시간 되면은 바로 집에 가거든요. 네, 사실은 빨리 퇴근을 해서 경주마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 되게 성실히 부지런히 해서 경주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은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유치원 안에도 다양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어떤 선생님은 어떤 네이밍 작업을 할 때 정말 장명소처럼 쑥쑥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선생님도 있고요. 저는 이렇게 교육활동 자료를 만드는 망고보드를 참 좋아하는 망고창아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네, 선생님 정말 망고보드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른 선생님들을 이 학교라는 곳 안에 다 모아놓아서 같은 교육을 고민하고 함께 일을 한다는 게 사실은 언제는 가끔씩 불가능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참 신기하지 않나요? 저희가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고민을 이야기하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서울에 가면 진짜 잘 체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옛날에 롯데월드에 간 적이 있는데 롯데월드에 참 사람이 많아서 정신이 없더라고요. 어휴, 롯데월드, 아유. 엄청 많은 그곳에서 제가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떻게 놀고 어떻게 집에 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체해서 아팠던 기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아, 나라는 사람은 참 사람이 많은 곳을 힘들어하고 낯설어하고 지금도 덜덜 떨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게 힘든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느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저인데 이제 신규 교사가 돼서 혁신학교인 두루 유치원에 발령을 받은 거예요. 네, 당시 2018년도에는 보통 2명씩 발령을 받으셨는데 저는 이 낯선 곳에 혼자 떨어졌는데 혁신 유치원이라고 하니까 그때 갑자기 막 혁신학교에 대해 공부하고 엄청 떨려했던 게 기억이 나요. 아, 네. 얘기만 들어도 저도 떨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신규 교사로 두루 유치원에 발령을 받으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네, 엄청 떨렸는데 그때 제가 제일 처음으로 받은 인상은 두루 유치원은 참 사람에게 말을 하라고 하는 조직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가뜩이나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 파악하는 것만으로 힘든데 이제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는 거를 처음 참여했는데 이제 저까지 말을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갈 때마다 이제 몸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엄청 많이 굴려서 그래도 좀 적극적인 역할 하나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노력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저한테 힘든 곳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치이고 학부모님들에게 치인 저에게 되게 힐링이 되는 시간이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 저는 이 두루 유치원의 조직 문화가 저에게 안전한 환경을 주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안전한 환경이라. 네. 제가 지금 희은 선생님이 롯데월드 가셨던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그런 낯선 곳, 사람이 많은 곳을 힘들어하시고 말하기도 어려워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말하게 하는 그런 두루 유치원의 문화가 안전한 조직 문화라고 생각하게 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말을 해야 하긴 하는데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제가 틀린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끙끙대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유치원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을 모두 다 들어보고 그 의견이 달라도 결국에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최선의 결정인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협의 문화가 있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안전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신기한 거는 이제 두리 유치원에는 참 다양한 성격의 선생님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렇게 낯선 곳을 힘들어하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저랑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게 참 신기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낯선 곳에서 사람 많은 데 앞에서 말하는 게 엄청 떨리는 그런 사람이라서 희은 선생님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저는 생각하기에 두루 유치원이 선생님한테도 선생님들이 나다울 수 있도록 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 사람 자체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문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속에서도 실패를 하더라도 좌절하기보다 그 실패 속에서 내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이 나와 계시는 손달래 선생님께서 에스컬레이터를 탄 교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교사들은 내려가고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는 이 에스컬레이터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우린 결국 내려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에스컬레이터 탄 교사 이렇게 듣기만 했을 때 그런 게 있구나 했는데 점점 시간을 두고 곱씹어 볼수록 그 운명이 조금 두렵기도 했어요. 네, 이렇게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탄 운명을 가진 선생님들, 이런 운명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전국의 선생님들 정말 감사하고 응원하고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다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두류천에 계신 선생님들이 제 멱살을 잡고 끌고 올라가지고 계셨거든요. 멱살이라니요. 팔짱이라고 해주시면 어깨 동무 팔짱이라고 해주세요. 네, 그래서 참 운이 좋게도 두류유치원에서는 그런 제가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있지만 성장이라는 참 달콤함을 맛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누가 성장시켜준다고 하기엔 조금 창피한 연차가 된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아직은 모르는 것도 많지만 스스로 뭔가 성장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 게 지금의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임감입니다. 사실 앞에서 세영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교육이라고 하고 배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철학적인 것들이 바탕이 돼서 탄탄히 되면서도 아이들과 상황에 따라서 정말로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리고 세종시에 있는 많은 유치원 어린이들이 그저 아무 개가 아니라 우리 강창 선생님, 손달래 선생님, 박지영 선생님, 나혜정 선생님처럼 한 명 한 명 귀중하고 무거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편안함에 좀 안주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개인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인 상황에 있어서 발전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힘들다고도 생각이 드는 게 그런 것들이 이겨내고 다들 연구하시려고 하고 성장하시려고 하는 모습들에서 참 존경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러한 교사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연구해야 되는 그런 환경들을 저는 자치학교가 그렇게 안전한 환경을 구성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실행 연구자인 교사는 그런 항상 감각이 뛰어나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학교라는 시스템이 과연 이러한 선생님들을 그 감각을 얼마나 키워주고 성장하고 발전하려고 하게끔 보장해주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곳인가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두루 유치원에서 그러한 곳이
두류 유치원이라는 것을 좀 느끼고 있어서 저는 그러한 두류 유치원에서의 저의 느낌을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로 한번 선정을 해보았어요. 소란이라는 밴드의 노래인데 우린 여행이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대와 함께 가는 것, 몰랐던 길을 걷는 것, 이상의 낯선 두려움보단 편안함을 느껴라는 가사가 참 와닿았어요. 그래서 함께 이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틀어주세요. 그대와 함께 가는 곳 낯선 두려움보단 편안함을 느껴 그대와 함께 가는 곳 같은 방향을 찾는 곳 이렇게 꿈별 같은 시간이 별빛처럼 소중하게 보여 가장 소중한 건 만나게 되길 네, 저는 이 노래를 희은 선생님께서 소개시켜 주셔서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기대와 응원을 받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희은 선생님 고민에 대한 이야기와 좋은 노래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혁신자치유치원 썰플리의 마지막 사연인데요. 나혜정 선생님께서도 희은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소담유치원의 첫 발령을 받아서 교직 생활을 시작하셨대요. 앞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희은 선생님의 고민을 듣고 나니까 혜정 선생님의 고민이 더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소담유치원 나혜정 선생님께서 타이에서 자이로 유치원 문화가 기반이 된 교사의 성장과 대화라는 주제로 이야기 들려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담유치원 교사 나혜정입니다. 저희 그 희은 선생님처럼 102명이었나요? 저희 합격생이 102명이었는데 혼자 소담유치원 혁신학교에 발령받았던 소떨간선 중에 소담유치원에 떨어져 간 선생님입니다. 그때 저도 글을 쓰면서 처음에 발령받았을 때 감정을 다시 떠올려 봤는데 일단 합격한 거에 설레긴 했지만 굉장히 막연하고 불안했던 것 같아요. 혁신학교라고 하면 어떠한 구체화된 제가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고 혁신이 뭐지? 일 많이 하는 곳인가? 연구학교인가? 뭔가 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지금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혁신학교 이렇게 혁신학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열정 넘치고 처음부터 혁신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람인가 보다 하시겠지만 굉장히 저는 그냥 교육청이 던져놓은 타이로 시작된 그런 교사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네, 듣다 보니까 진짜 앞이 캄캄했을 것 같아요. 네, 희은 선생님이랑도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 같고요. 네, 들어보시면 굉장히 겹쳐져서 느껴지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발령을 받았을 때 2018학년도부터 소담유치원은 선생님들이 발현적 교육과정을 굉장히 열심히 운영하고 계셨었어요. 저는 당시에 뭐 대학교나 실습했을 때 그리고 임용고시 준비했을 때 뭔가 계획된 활동을 이렇게 했던 것에 익숙했던 사람이었는데 가서 아이들의 흥미를 존중하고 뭔가 기록을 해서 연계하고 그것들을 다시 확장하고 그렇게 놀이를 이어가는 게 너무 멋져 보이지만 어려웠고 그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신규 교사는 환경 구성하는 것조차 어렵잖아요. 그런 것조차 어려웠었던 제가 이제 해야 하니까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 건지 감이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희은 선생님처럼 회의를 한다고 해서 갔더니 선생님 생각은 어때요? 라고 말하는데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까 뭔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고 이런 생각도 많이 지금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과 동시에 선생님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로 주고받는 그런 회의 문화가 너무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러던 도중에 이제 같은 연령 선생님들이 새학년 준비 기간에 같이 얘기를 하자라고 이제 모였는데 이제 제가 저희 교육 과정이 만들어진 배경, 그러니까 제가 없었던 시간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 이런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격려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3분이나 계셨었는데 그 2분이 강창하 선생님, 손달래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때 굉장히 많이 격려를 해주셔서 나도 그래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든든하게 3분이나 계시는데 나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입학식 되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입학식이잖아요. 입학식은 정말 정신이 없다는 거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과 처음 만나는 시간이라서 너무 떨리는 마음에 그렇게 선생님들이 주셨던 마음의 안정감은 다 금방 날아가 버렸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바로 날아가더라고요. 입학식 되니까 교실 갔는데 아이들은 저를 보고 있고 그때 당시에 저는 뭔가 배움을 주어야 하는 역할이라는 되게 강박에 많이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모르겠는데 옆반에 가보면 선생님들이 너무 질적으로 지원을 잘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기엔 처음엔 너무 쑥스러워서 선생님들 다 퇴근하시면 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환경을 이렇게 둘러보고 다시 나오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환경만 보고는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당시에 옆반 선생님이 손달래 선생님이셨는데 수업 끝나면 항상 시간 되세요? 하고 이제 붙잡아서 오늘 무슨 얘기 하셨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대답했나요? 선생님은 어떻게 기록하시고 어떻게 연기하셨고 다모임은 어떻게 운영하시고 학부모랑 나가는 그런 소통 기록에는 어떤 거를 적으시고 다 물어보고 저 진짜 힘들어요.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고민도 되게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유치원에서 제가 옆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선생님은 내 얘기 들어주고 공감해 줄 거야. 내가 지금 모른다고 틀렸다고 하지 않을 거야라고 그런 강한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소담 유치원에서 아마 나혜정 선생님이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평가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는 게 아니라 공감과 허용하는 따뜻한 분위기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용기를 가질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런 대화하는 문화가 저한테 굉장히 용기를 많이 주고 좀 든든한 울타리가 됐었던 것 같아요. 이런 문화가 전학공에서도 함께 이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전학공이라고 하니까 또 다른 회의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들어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처음에 보니까 제가 손달래 선생님이랑 했던 그런 시간이더라고요. 함께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이 모여서 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너지를 발휘하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가장 교육 현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제가 어떤 교육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많이 배우고 그것들이 기반이 돼서 제가 혁신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큰 힘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어요. 네, 저도 혜정 선생님이 느낀 것을 저도 경험해 본 사람 중에 하나로서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교사들도 이렇게 주체성을 가지고 연구하는 시간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뭔가 저한테 단순히 말해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때요? 하고 이야기해 주시고 좀 제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그런 해주시는 그런 분위기가 저한테 굉장히 많은 힘이 되었고 그런 말할 수 있는 문화가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옆 선생님한테 바로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힘을 불러일으켜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했던 것들을 굉장히 많이 웃어주시네요.
말했던 것들이 수용이 되고 같이 함께 조율해보고 해결해보게 하는 그런 문화도 제가 계속해서 다음번에 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 혁신학교에 오게 되었을 때는 타의적으로 제가 함께하게 되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공유를 하는 자의적으로 함께하는 그런 교사가 된 것은 대화하는 문화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혜정 선생님의 처음의 시작은 타의였지만 이제는 자의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됐고 그 힘을 가지게 된 첫 시작, 기반, 문화가 대화하는 문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혜정 선생님처럼 대화를 통해 배움을 얻고 변화하게 된 혁신자치유치원의 생활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네, 계속 얘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 제 이야기 중에서 계속 동료 선생님이 나오고 함께 이야기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전에 무한도전에 멤버들이 불렀던 그래 우리 함께라는 노래예요. 제가 소담유치원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런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성장할 수 있게 해준 동료들한테 좀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기도 해서 찾아봤는데요. 그 노랫말 중에 함께 있어서 할 수 있었어. 지금까지 걸어온 이 길을 의심하지는 마. 잘못된 길이 때론 지도를 만들었잖아 라는 노랫말이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저희가 좀 정답이 없는 혁신학교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시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은 함께하는 동료잖아요. 저는 이 노래를 통해서 좀 서로 두려움을 쏟아겨주고 잘못된 길, 그러니까 저희가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런 시도들도 우리가 함께하는 길이라고 격려해 주었던 우리 소담유치원 동료 선생님들, 그리고 옆에 다른 유치원 선생님들도 이렇게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저처럼 혹시 혁신학교에 떨어져서 구군부터 하시는 선생님들께 응원의 의미를 담아서 이 노래를 들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은 제가 썰풀리 마지막 순서인 만큼 좀 다소 길게 들려드리려고 해요. 노랫말에 집중하셔서 그 노랫말이 선생님들의 위로와 공감이 되시길 바랍니다. 노래 틀어주세요. 너에게 나 하고 싶었던 말 고마워 미안해 함께 있어서 할 수 있었어 웃을 수 있어 정말 고마웠어 내 손을 놓지 않아줘서 힘을 내볼게 함께 있다면 두렵지 않아 내가 늘 웃으니까 내가 웃음나봐 하지만 웃을 거야 날 보고 웃는 너 좋아 자꾸만 도망치고 싶은데 저 화려한 큰 무대 위에 설 수 있을까 자신 없어 지금까지 걸어온 이 길을 의심하지는 마 잘못된 길이 때론 지도를 만들었잖아 혼자 걷는 이 길이 막막하겠지만 느리게 걷는 거야 천천히 도착해도 돼 술 한잔 하자는 친구의 말도 의미 없는 인사처럼 슬프게 들릴 때 날 찾아와 괜찮아 잘해온 거야 그 힘겨운 하루 버티며 살아낼 거야 지지만 지켜왔던 눈들
네, 유치원에서 함께하는 동료 선생님들에게 전하는 나혜정 선생님의 마음이 잘 느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나혜정 선생님 좋은 노래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혁신자치유치원의 썰풀리 네 선생님의 고민과 네 가지 음악을 모두 들어보았는데요. 어떻게 좀 공감이 되셨을까요? 네, 네, 선생님들의 고민을 듣다 보니까 앞에 두루 유치원의 일상을 본 것처럼 소담 유치원의 일상도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같은 하루 다른 일상을 같은 하루 다른 공간에서의 소담 유치원의 일상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추워. 이제 너무 추워. 안녕하세요. 이렇게 조용해요, 경우 씨? 아, 오늘 더 소풍 가셨구나. 유부초밥 나온다. 간식? 어? 점심 때 유부초밥 나온대. 소풍으로 딱인다. 유부초밥 정말 좋아. 근데 다 친구도 있으니까 다 뛰어내야 되는 분들 좀 바꾸고. 일로 와봐 얘들아. 선생님 유튜버야 오늘. 안녕하세요. 이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리. 갑시다. 네.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서윤이 왔어요? 오 안녕 얘들아. 언니 이거 똥 쓰면 안 돼. 그리고 현수가 이거 내가 다 쓰면 현수는 할 게 없잖아. 그러면 내가 못 쓰잖아. 어떻게 하기로 했어? 난 여기를 우리 같이 만들고 바이바이보 누가 가져간지 정확히 기억해. 그건 아.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가는 게. 이거 몰라도. 나는 가기 귀여워. 은서야 나도 같이 가. 안녕하세요. 근데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운동회 아이들 네. 명찰 만들고 있어요. 아 고생하세요. 만들어놔서 그렇게 전달을 하는 자체가 그걸로. 근데 그걸 좀 모나게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들.
영상으로 제 얼굴 보니까 되게 쑥스럽네요. 저희 어린이가 좀 교육과정 안에서 주체가 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고민이 있을 때 상시적으로 좀 대화하고 해결하는 문화나 저희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일상 속에 계시거든요. 지나가다가 인사할 정도로 월화수목금 중에 4일, 5일은 늘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일상을 담고자 했는데 잘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재밌었어요. 두류천이랑 그런 동료들이랑 같이 대화하는 모습이나 학부모님들이 같이 참여해 주시는 모습이나 무엇보다도 칼퇴를 바라는 그 모습이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탈퇴를 바라는 모습 정말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담유치원의 브이로그도 함께 보셨는데요. 이번 시간은 혁신학교를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공감 토론의 시간입니다. 총 2가지의 시선을 가지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해요. 먼저 첫 번째 불편한 시선, 혁신유치원은 힘들다. 선생님, 혁신유치원 힘들죠? 라고 소속유치원을 말하면 가장 많이 저희가 듣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혁신유치원이 힘들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 혁신유치원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편견과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과는 다르게 교육을 바라보는 시선들 때문에 저희의 의지와 열정이 꺾이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지 다른 분들이 혁신유치원 힘들죠? 하고 물어보면서 말씀하시는 이유들에는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들었어서 왜 다른 분들이 다 혁신유치원은 힘들다고 생각하실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아무래도 혁신유치원에서는 교육적인 고민들을 많이 하고 새로운 시도도 하고 일반적인 교육 현장에서는 시도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실천들을 하잖아요. 그런 실천들이 좀 낯설게 느껴지고 그러한 낯선 작업을 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에게 많이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네. 저 또한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냥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사는 건 힘들어요. 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에서 혁신학교들의 그런 도전들이 더해진다고 생각하면 이 혁신학교 선생님들이 과연 철인인가? 과연 그들은 어떠한 존재길래 그렇게 버티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손달래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많은 일 다 하면 철인도 아니고 우리가 못 버틸 텐데 하고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선택과 집중. 2가지네요. 네. 네. 저희가 그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업무 경감과 효율화를 하면서 시간을 확보하고 우리가 좀 더 교육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노력해 보면서 그게 교육 실천과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일에 대한 고민과 실천은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저는 재밌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교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교육적인 목적이 없는 일들이나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과 맞지 않는 것들, 방향성을 함께하지 않는 것들이 선생님들이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교육에 대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은 힘들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나니까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그리고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 시청자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혁신유치원 힘들겠다? 안 가겠다 말고 야 너도 각자 우리 함께 있는 위치에서 다양한 시도들을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번째 불편한 시선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해요. 2번째 불편한 시선, 혁신유치원이니까 가능하다. 그럼 저희 선생님 그 혁신유치원이니까 되는 거죠? 그렇게 그 혁신유치원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아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귀에 많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혁신 유치원이라서 가능하다? 저는 그건 좀 고민일 것 같고 혁신이라는 주는 이름이 혜택보다는 사실 책임감이랑 부담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책임감과 부담감을 주는데 혁신이라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 과정에
앞서 있었던 선생님들의 교육적 실천을 위한 모든 노력들이 좀 물거품이 되고 그냥 이름 하나만으로도 가능하게 만든 그런 시선을 받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속상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혁신유치원이 하는 일이 가능하게 하게끔 하는 원동력은 제가 체험하고 있는 것처럼 전학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무엇보다 수요일에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우선순위에 두고 참여하려고 노력하고들 계세요. 희인 선생님 말한 것처럼 전학공을 잘 하고 있는데 혁신유치원이라고 해서 쉽게 뚝딱 그 전학공이 잘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도 똑같이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갈등도 있고 눈물도 있고 어려움도 다 있는 거죠. 네. 네, 혁신 유치원이라서 그 문화가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만들어진 곳이니까 가능하다? 거기에는 제가 좀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사실 소담 유치원도 매번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려고 고군분투를 하고 있어요. 그 문화는 현재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달래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혁신 학교, 혁신 유치원이 가진 문화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고 그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많이 궁금해 하셔서 두루 유치원도 그렇고 소담 유치원도 이런 혁신 자치 한마당이나 다른 기회를 통해서 많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유의 과정에서 아무리 우리가 해왔던 노력의 고민의 시작점 그리고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어서 설명을 해드려도 결국에는 결과론적으로 행동의 결과만 이렇게 더 많이 기억을 하시는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많이 속상하고요. 네, 그리고 항상 그 자리에서 선생님 그거 공문 기한 어떻게 쓰셨어요? 선생님 그거 자료 PPT 뭐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 자료 좀 주세요라고 이런 요청을 받으면 많이 사실 현타가 옵니다. 네. 저도 두루 유치원에 이제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처음 두루 유치원에 왔을 때 제가 생각한 거랑 조금 달랐어요. 왜냐하면 아까 선생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실패해도 괜찮은 곳, 괜찮아 뭐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한결같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으면 이런 말을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뭔가 많이 시도하고 도전하다 보니 또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선생님들. 네. 네,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혁신 유치원이니까 가능한 건 없는 것 같아요. 혁신 유치원이니까가 아닌 혁신 유치원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다른 유치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맞나요? 네. 네. 그렇다면 혁신학교 그 선생님들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 주길 원하시나요? 저는 그들만의 리그라기보다는 그들이 먼저 좀 어려운 길을 비포장 도로를 어렵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구나 하는 시선으로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이들도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혁신학교도 과정들을 의미 있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혁신학교의 시도와 그 속의 과정을 좀 의미 있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바라본 시선들과 이런 생각들이 아닌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진짜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는 선생님 계실까요? 저요. 네, 저는 사실 이렇게 외부에서 혁신 학교를 바라보는 시선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학교 내부에서 유치원 내부에서 이렇게 밖으로 비춰지는 시선에 부담을 느끼고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학교 내부의 힘을 기르고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거,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교육적 실천에 대한 이야기들에 많이 집중해보는 내부의 힘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강창한 선생님 의견에 정말 진심으로 동의하는데요. 혁신 학교니까 해야 한다. 이거는 꼭 해야 해.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뭘 하고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자치 문화가 가득한 학교들이 세종시에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선생님들께서 해주신 우리가 해야 하는 고민에 대한 중점들이 저한테도 다시 다가와서 한번 다시 성찰하게끔 해보는 이야기 같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저희 불편한 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돌발 질문을 하나 드려도 괜찮을까?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정말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시간을 돌려서 혁신유치원에 다시 제가 교육청이 되어서 갈래 안 갈래 했을 때 가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전 제발 두리유치원에 남고 싶어요. 제가 이 혁신자치학교에 받았던 혜택을 토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어쩌다 혁신학교로 간 선생님이라고 어간선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혁신학교로 간 선생님으로 바꾸고 싶어요. 제가 좀 새로운 일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일들을 하면 너무 신이 나거든요. 선생님들이랑 그런 일을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즐거운데 어쩔 때는 그런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너무 되게 힘들고 아 때려치고 싶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이걸 못 하게 됐을 때 나는 또 얼마나 슬프고 스트레스를 받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차피 혁신학교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저는 일단 세모입니다. 제가 이제 일부러 아까 혁신학교를 간 선생님이라고 일간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혁신학교라서 간 것, 뭐 일반 학교라서 가지 않는 것 이렇게 구분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 교육적 고민, 이 실천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이 3명 정도도 있어야 한다. 그곳이 있는 곳이라면 저는 어디든지 저는 찾아가겠습니다. 저를 불러주십시오. 네, 저도 달래 선생님 이야기에 너무 공감하면서 저는 혁신 유치원에서 또 혁신 자치 유치원으로 이미 또 간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또 한 번, 또 간 선생님이 될지를 고민을 해본다면 앞서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적 실천의 모든 근간은 문화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문화를 혁신 학교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 학교들도 얼마든지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학교의 문화에 조직 문화에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고 내가 거기에 힘을 보탤 수 있는 곳이라면 혁신 유치원이 아니라 다른 유치원에도 버선발로 제가 가고 싶습니다. 네. 네, 네 분 선생님들의 돌발 질문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리 얘기한 것처럼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단순히 혁신학교여서가 아니라 동료와 함께 뭔가 시도를 해볼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힘이 있는 학교를 가고 싶어 하시는 걸로 좀 정리해 보면 괜찮을까요? 네. 좀 저희가 이렇게 대화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자치를 넘어선 이제 저희 미래학교는 저희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들이 차곡차곡 담겨서 더 이상 선생님들이 혁신학교만을 그리워하지 않은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신 지금 시청자분들 그리고 오늘 소중한 이야기 나눠주신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 드리고요. 저희 같이 인사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안녕.